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장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태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편했다더니 MC가 바뀐 거야? 그럼 깜짝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이재용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비워도 되는데 딱 하루밖에. 네. 이재용 아나운서가 왜 자리를 비운 건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한번 내다보시죠. 어제보다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은 구름량이 더 많아지면서 오늘 종일 흐린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초여름만큼 덥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오늘도 얇은 외투는 필수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잔뜩 끼겠고요. 밤부터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공기 깨끗한데요. 동해안과 제주는 송화가루가 좀 날리겠습니다. 집안 환기시키시고 물걸레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4.2도, 광주 14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로 다소 덥겠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부산 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또 날도 따뜻하겠는데요. 혹시 세차 미뤄 오셨다면 오늘 하시면 세차 효과 길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늘 제 옆자리를 지켜주던 이재용 아나운서 오늘 보이지 않고 절친한 김한태 아나운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낯설지 않죠? 낯설지 않죠. 편합니다. 이재용 아나운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신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 제가 취임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우리 행복한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요. 이거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취임식 역사의 현장에 나와 계신 건데, 이야, 출세했어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떨지 궁금한데,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은 출연자를 비롯해서 일반 입장객들도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리허설을 했고요. 오늘은 아침 리허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곳 지금 행사장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곳에 4만여 명이 오늘 모여서 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주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사회보고 내일 여러분께 다시 찾아가서 행복한 아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바로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대신 진행을 맡아준 김한태 MC에게 혹시 이재용 아나운서가 하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당부의 한마디 한번 듣고 싶은데요. 김한태 아나운서 오늘 늦지 않고 잘 왔죠? 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맛있는 밥으로 보답할게요. 여기서 나도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오늘만 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일 행복한 아침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엄청 강조하시네요. 오늘만. 오늘 하루만 딱 지킬게요. 예. 사실 지금 준비하느라고 한창 바쁘실 텐데, 그 사이에 또 행복한 아침 잊지 않고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대통령 취임식 진행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뭘지 첫 번째 이슈부터 빨리 짚어볼까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D-Day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그렇죠. 벌써 취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아침 이재용 MC의 진행으로 오늘 바로 열릴 예정이죠? 네, 오늘 오전에 열리고요. 이제 한 10시면은 이제 열리니까 한 2시간여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 본식은 11시에 시작입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저희가 좀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미리 보는 이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 후보들은 이 단상까지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입구에서부터 단상까지 180m 정도를 걸어서 갑니다. 양쪽에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제 착석하고 있고요. 자, 거기를 걸어 들어가서 단상으로 올라가서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식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식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취임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도 중요하고 한데 여러 가지 주목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등장할 것이냐? 네. 어떻게? 또 혹시 돌출 단상이 마련돼 있다 보니까 어퍼컷 세레머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제가 어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께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외교사절도 모여있고 그런데 어퍼컷 세리머니는 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주목해볼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 취임식 섭외를 위해 접촉을 했었다라고 네. 알려진 BTS. 예, 예. 네. BTS는 출연하나요? 이거 어떻게 궁금한데요? 돼요? 네. 지금 이제 제밥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안 나오고요. 어.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은 나오지 않고 대신에 아마 아카펠라 연주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목소리에 개성이 합쳐져서 하모니를 이룬다 이런 의미로. 하지만 주목할 대목이 채널A 단독 보도도 있는데 네. 오늘 주목할 부분은 천안함 이 생존 장병 전우 회장이죠. 전준영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하나하나 담겨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아기자기한 내용들이 메시지에 숨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취임식을 한 이후에는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을 하게 네.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어. 이미 업무는 시작됐거든요. 시작이 됐어요. 네, 예. 네. 바로 지난 자정부터 업무는 시작이 됐습니다. 0시가 될 때 많은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보신각 타종을 하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이 자정에 있었어요. 네. 33번 했는데 이 시간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타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방부에 있는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네. 있는데 여기서 합참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의 첫 업무가 시작이 돼서 사실 지금 오늘 취임식을 필두로 해서 강행군입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이제 용산 집무실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또 경로당과 어린이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용산 집무실은 앞으로 네. 좀 뭐라고 진짜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오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어제 저녁 기준으로 보면 한 16,000건 정도 나와 있고 이게 상금이 1,200만 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을 받들어 모신다. 복민대. 근데 요거 안 될 것 같아요. 영화 감독분이 복만대 씨가 계셔서 요거 좀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잘 듣겠다. 청민대. 청민대. 이런 아이디어도 청민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청와대였잖아요. 근데 이 용산이잖아요. 합쳐서 용화대? 용화대. 아, 이런 야. 이름들이 지금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15일 이후에 어떤 이름으로 결정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동을 해서 국민과 가까이 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 어떻게 가까워지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청와대는 철책이라든가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민과 어찌 보면 대통령을 좀 분리하는 느낌인데요. 백악관은 그냥 이제 건물 앞에 잔디밭입니다. 공원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용산 집무실도 펜스만 운영을 하고 담벼락이나 이 철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야 돼요. 올 9월에는 그 앞에 있는 옛 미군 기지도 개방한다고 하고 잔디밭이 조성이 되면 아마 시민들이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청와대에 불이 꺼지는구나.
불이 켜지는구나.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집무실에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취임식과 또 취임식 이후 대통령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는 뭔지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 어제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자, 여기서 국민청원 5년 만에 운영 종료입니다. 그렇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국민청원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네. 기사에 계속 올라왔죠. 이게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하면 100명이 동의한 안건은 이제 게시가 됩니다.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 관계자든 아니면 해당 정부 부처의 담당자가 직접 국민에게 답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신문에 연일 기사가 오죠. 어떤 사안이 청원에 올라왔고 지금 뭐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수십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종료했고요. 어제 낮 12시에 그동안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국민청원에는 어떤 청원들이 올라왔나요? 네, 아마 가장 기억에 나실 것, 가장 뜨거웠던 것은 N번방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N번방 사건의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포토라인에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이런 청원에 2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을 했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111만 건이 올라왔어요. 5억 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청원 수가 그동안에 무척이나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종료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좋은 게 많았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뉴스와 관련된 것 외에도 여기에는 이제 제도적인 것도 있어요.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었고 의미 있는 게 많았는데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 동포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난민들을 추방해달라. 이런 거 좀 차별, 혐오 이런 조장과 관련돼 있잖아요. 또는 성별이라든가 지역을 비하하는 글이라든가 정치 이슈가 올라오면 찬반 논쟁이 너무 뜨거워서 이건 좀 비생산적인 부작용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이 국민청원과 같은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새 정부가 또 새로운 걸 만듭니다. 지금 이미 이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기 전에도 국민권익위에 국민신문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에도 광화문 1번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이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통합해서 아마 새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국민청원 사이트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새 정부를 기대해보면서 이제 또 세 번째 이슈 짚어볼까요? 세 번째 이슈 말이죠. 자, 이근대위, 우크라의 카메라맨 동행. 이근대위라면 그 전직 군인이자 또 방송인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출신이죠. 그래서 예비역 대위로 유명해졌는데 이 군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죠. 웹에서 방송이 된 가짜 사나이로 많이 얼굴을 알리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외국인 의용군 모집에 응해서 갔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무단 출국입니다. 왜냐하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여기는 우리 국민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근대위가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비롯된 겁니다. 사실 이 전쟁 지역에 의용군으로 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이 위험한 지역에 카메라맨을 통해 왔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근대위뿐 아니라 이제 로건이라고 하는 인물도 갔었고요. 그런데 3월 중순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한국인이 한 4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 있는 의용군에 가 있는 한국인 조모 씨가 자, 이게 이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근과 로건이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다닌다. 그래서 현지의 외국인 의용군으로부터 수군거림을 받고 있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좀 부끄럽다. 그리고 이게 또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걸 모르냐. 나는 이들과 관계없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무리가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대위가 귀국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지금 일단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죄입니다. 아마 이제 일단은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바라지만 들어오면
또 법적 조치를 분명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의용군들이 무사히 또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네 번째 이슈. 네. 채널A가 취재를 했죠. 지난달 21일에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났어요. 네. 개성공단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 네. 네, 그런데 개성공단이 2016년 네. 2월이었죠. 네. 그렇죠? 북한의 도발로 폐쇄가 됐잖아요. 폐쇄가 됐고 멈춰 있죠. 그럼 여기는 전력이 끊어져 있어야 되고 전기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전으로 화재가 났다. 전기가 흘러서 화재가 났다. 그렇다면 어떤 정황이냐 하면 북한이 우리 측의 소유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짙어지는 정황이죠. 그래서 통일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인데요. 지난 3월에 이웃들의 그 어떤 일들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참여를 하는 네. 이 정말 착한 참견꾼이죠. 논산에 사시는 최경화 씨 사연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최경화 씨 저도 기억이 네. 납니다. 당시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똑바로 걷는 건 물론이고요. 앉을 때도 제대로 앉지 못해서 탁 하고 거의 쓰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웃들의 어떤 관심과 도움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자, 과연 시간이 흐른 지금 잘 지내고 계신지 회복이 됐는지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착한 오지랖으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경화 씨 기억하시나요? 마음은 동네방네에 뛰어다니고 싶지만 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고작 몇 걸음 걷는 게 산 넘어 산.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었죠. 그런데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야, 조금 했어, 엄마. 야, 뛰어서도 쳐도 되잖아. 옛날 말이야. 조금만 있으면 이제 뛰어다니실 것 같아요.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경화 씨 인생에 즐거운 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 등화마을에도 완연한 봄빛이 가득합니다.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경화 씨의 집.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 듯한데 경화 씨의 분신과도 같았던 전기 자전거가 먼지가 쌓인 채 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 자전거가 없으면 집을 나서는 게 힘들었던 경화 씨.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무릎 상태가 심각했었습니다. 몸 안 아플 때는 엄청 잘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우리도 안타깝고 서로 그렇죠. 아픈 남편을 챙기느라 자신은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굶으면 막 몸뚱이가 이상하게 아프잖아? 그 시기야. 이 고통은 누가 알아? 말만 해서 모르지. 지탱할 것 없이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화 씨. 평범한 일상조차 경화 씨에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그동안 미뤄왔던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요거는 안에 연골이 다 상한 거예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1, 2, 3, 4단계로 나뉘는데 4단계, 그 4단계 중에서도 좀 말기에 해당이 돼요. 연골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상태. 뼈와 뼈가 맞닿아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에 거의 효과를 보이기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을 다녀온 뒤 경화 씨 집에서 난데없는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팔순잔치요. 민 땡겨서 해도 좋아. 왔다 갔다 하고 할 테니까 아저씨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치료 잘 받고 오셔. 누님이 잠깐 와서 해준다고 해야지. 그럼. 그래. 이웃들을 믿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경화 씨. 수술해갖고 다 나갖고 와오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 돌봐줘서 고마워서 밥 한 끼, 맛있는 밥 한 끼 한번 사드려야지 뭐. 경화 씨의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됐습니다. 최대한 오차 없이 뼈를 잘라내고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봇 수술을 통해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그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오셨어요. 이전에 오다리셨던 것도 다리를 일자다리로 쭉 펴가지고 그 젊었을 때 그 반듯한 다리, 그 다리로 모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모양도 이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다시 찾은 등화마을. 푸른빛이 가득한 동네 마늘밭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나가다 보니 풀이 많아갖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마늘밭 좀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은 이게 수술 이후에도 여전히 이웃들의 일이라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경화 씨.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다리가 꺾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반듯하니까 걷는 것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뭔가에 기대야만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던 경화 씨. 이제 반일 정도는 거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뒤에서도 쳐도 되잖아. 다리도 좋아지고. 옛날 마냥. 마음도 청춘, 몸도 청춘입니다. 요즘 경화 씨는 참 분주합니다. 흙바닥 나는 데다가 5만 가지 다 심었어요. 마늘, 호박, 달래, 취나물, 한박고, 파.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습니다. 안전히 나면은 예쁘게 해놔야지. 조그만히 심고 해야지. 수술 이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경화 씨. 잘 회복되고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위쪽 뼈랑 이 아래쪽 뼈랑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연골이 아예 없는 거죠. 여기 연골 다 달아진 데를 잘라내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집어넣게 되겠죠. 왼쪽 같은 경우에 내체 축구인대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기구를 좀 다른 거를 더 썼습니다. 왼쪽 무릎에는 약한 인대를 보조하기 위한 기둥까지 삽입했는데요. 두 다리 모두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회복되는 게 수술 이후에 한 2, 3개월 지나야 보통 한 80, 90% 와서 호전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좋아지실 일만 남아있어요. 오늘 경화 씨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이웃들을 인근 식당으로 초대했는데요. 윤옥이 엄마가 많이
챙겨다 줬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 동네 사람들 다 했지 뭐 나마니까. 고마워가지고. 저번에는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오늘은 걷고 하시는 거니까 많이 좋아져가지고 되게 좋네. 점점 더 좋아져요.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도와준 이웃들 덕분에 경화 씨에게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좌우지간 고맙고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언니 빨리 감사하고 게. 고마워요. 앞으로 건강해져가지고 더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자 언니. 다시 찾아온 인생의 봄날. 요즘 경화 씨 얼굴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모든 걸 주고 싶어. 네, 행복한 아침,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세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배효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개편을 맞아서 화요일 이 시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반가운 얼굴이죠. 한 분이 합류하게 됐는데요. 네. 화요일 건강한 아침을 함께 해주실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솔직 담백 열정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아, 생방송, 아침 방송 굉장히 오래간만이시죠? 저는 이제 전에 방송사에 있을 때 7, 8년을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근한 적이 있는데 예. 굉장히 어제도 마치 그 전날 같은 느낌으로 긴장이 돼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오래간만에 아침 생방송을 해서 그런지 마치 소풍 가는 소년의 마음으로 굉장히 좀 설레었습니다. 네. 화요일은 건강을 점검하고 처방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보기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뭐 다 그렇진 않고요. 저도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60 딱 넘었거든요. 누가 60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나이 되면은요, 뭐 눈썹 빼놓고는 다 아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눈썹 빼놓고. 저는 요즘 눈썹이 아프던데. 그래요. 몸과 마음을 우리 다시 회복하는, 다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어떤 국리를 같이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유영미 아나운서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고, 자, 이분만 모신 게 아니라 오늘 또 특별한 한 분이 더 나오셨다면서요? 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그맨과 가수를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좀 아침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가수라고 부르거든요. 새로운 표현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그와 또 지휘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신 분입니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개그맨 김현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비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현철이라고 또 부르시잖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말이죠. 그 아침 7시 57분 45초에 함께 합니다. 생방이라는 것을 알리고요. 네. 자, 이렇게 말이죠. 또, 사실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덕분에 이렇게 말이죠. 아침 일찍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개그 활동과 지휘자 활동을 병행하시고 있잖아요. 처음에 지휘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한 바야흐로 한 4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웃기려고 이제 클래식을 이제 당시에 립싱크처럼 한 거죠. 성악곡을 그냥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립싱크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만. 주희도 립싱크. 예를 들어서 이제 생방에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려나? 이제 가곡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희망의 나라로 같은 경우 배를 져다 웃기잖아. 봐봐. 웃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식을 적합하게 배우고 분위기 좋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섭렵되면은 외국 거도 합니다. 깨벨라도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요거 이제 또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쥐를 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실제 오케스트라를 놓고 한번 쥐를 해보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저 살아보니까 드림스 컴트루.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예, 예.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외침을 잘. 네. 저도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유쾌해요.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고 그래서 클래식을 아주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 혁혁한 공을 이루신 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요? 아니, 저는 열심히 할게요. 저는 이제 김현철 씨가 지휘를 한다고 그래서 가수 김현철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개그맨 김현철 씨인데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잖아요. 관객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관객들 반응이 좋으셔요. 왜냐면요, 클래식 공연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요, 클래식 공연장 가면 이렇게 좀 엄숙해야 되고, 이렇게 좀 조용해야 되고, 이렇게 좀 그런 기침도 것들이.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게 좀 말이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스러울 수도 있고, 클래식을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는 장점이자 뭐 단점인데, 제 공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객 연령 제한도 웬만하면은 저는 낮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한 7, 8세는 못 들어오게끔 이제 좀 합니다, 극장에. 근데 이제 저는 3살, 뭐 4살. 혹은 전매기 아이도 같이 와도 된다. 실제로 와요, 그렇게? 그렇죠, 오죠. 실제로 와서 아이가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애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기도 하고. 뭐 네. 근데 제가 또 클래식 전공자라서 전공자예요. 오케스트라 활동해봐서 아는데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바쁜데 거기다 방송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지 않아요? 천만다행인 게 방송이 그렇게 안 많아요.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것도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건 좀 별로네요. 아니 근데 요즘에 제주도에 내려가 사시잖아요. 아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서 그렇죠. 살고 있거든요. 네, 많아요. 도민이시네. 어디예요, 제주도? 저는요, 저쪽에 대정 쪽에. 전 종달림이요. 그쪽에 좋은데요. 좀 멀긴 하지만. 성산 있는데. 자주 봅시다. 근데 서울에 이렇게 오시면 좀 챙겨 먹는 것도 부시라고 그래서 건강이 괜찮으실지 좀 염려가 드는데요. 사실 그겁니다. 그 제주도는 집이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렇게 사무실 겸해서 이렇게 말이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을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아이고. 그런 거죠. 고기 메인의 가장.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아침밥 안 먹고 왔어요? 누가 뭐 해줘야지. 이제 김현철 씨가 건강을 좀 점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게 우리 나이가 왜 젊은 예희 씨 정도는 아플 때 약을 먹는데 우리는 안 아프려고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근데 오늘 건강 전문가분들께서 김현철 씨는 물론이고 시청자분들 모두를 위해서 최고의 건강 비법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대하셔도 됐고, 자 본격적으로 건강 상식부터 알아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요. 꽁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꽁트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떨려요. 안녕하세요. 간 60대 어른 윤 여사입니다. 제가 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퇴직한 남편이 요즘 제 그 먹는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커피 주문할게요 일단. 여기요.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 플리즈. 지금 저의 부인이십니다. 60대시고요. 좀 나이가 많았어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바닐라 라떼. 저 교수님 죄송합니다.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 부탁합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 뜨끈한 아메리카노예요. 커피는 달콤한 맛에 마시는 거죠. 나 아메리카노 쓰기만 해서 정말 못 먹겠어. 아니 이거 보세요, 여보님. 당신 그 건강을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한 며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또 뭐 케이크 먹고 마카롱 먹고 또 그리고 디저트 먹고 달달한 음료들 입에 달고 사는데 그러면은 당신 건강이 나빠진단 말이야. 내가 오늘 당신 식습관 완전히 뜯어 고치겠어 내가. 아니 인생은 달달함만 사는 거지. 나 쓴 거 싫어요. 당최 근데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나 여태 이렇게 먹고 살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아, 단 거만 먹게 되면 혈당이 계속 올라요. 그러다 보면 말이죠, 당뇨가 찾아오는 것은 순식간이고 우리 나이에 혈당 놓치면 인생도 놓쳐. 하다가 별것까지 다 참견한 우리 남편. 혈당을 놓치면 인생을 놓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놓친다. 무시무시한. 일단은 저 놀라운 게 두 분 꽁투감이 이렇게 잘 맞아요. 제주에서 두 분이 극단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명령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혈당 놓치면 인생도 놓친답니다. 그런데 이제 꽁트에서 보니까 윤 여사님께서 굉장히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시고 좀 많이 드시네요. 인생이 쓰니까 커피라도 달게 먹어야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데 사실 밥배랑 디저트 배는 따로거든요. 그래서 밥을 실컷 먹고도 그다음에 이제 빵이나 마카롱 들어갈 배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디저트 좀 먹는다고 당뇨 걱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의 대답이요. 윤 여사의 디저트 생활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단순당이 포함된 디저트를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요, 혈당이 사실은 급격하게 오르게 되거든요. 이때 많은 양의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고요, 그 분비된 인슐린이 만약에 제 기능을 하는 건강한 정상인이라면요,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윤 여사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앞으로 달달한 생활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이걸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요, 이렇게 지속되게 단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체내 구석구석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요. 이렇게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비만의 위험도를 당연히 높이겠죠. 그러면 이런 지방들은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은요,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미 인슐린 분비장애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단 것을 드시게 되면요, 혈당이 쭉쭉 올라가게 되죠. 당지수가 높은 단 음식을 단기간 안에 많이 드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드시지 않은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근데 이 단 음식 외에도 혈당을 올리는 요인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이제 혈당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혈당이 좀 올라가나 싶어가지고 혈당을 막상 재봤더니 혈당은 또 그렇게 안 올라가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또 희한하게. 예. 궁금하네요. 몸이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몸의 정신적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요, 우리는 뇌나 이제 근육에 이제 포도당과 에너지나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요,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요, 신경도 예민해지게 되고요, 식은땀도 흘리게 되고요, 손과 발도 이제 막 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은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저혈당으로 인한 반응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당뇨 환자가 정말 많아요. 저희 아버지 당뇨를 앓고 계신데 김현철 씨도 가족력이 있으시죠? 가족력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도 뭐 이렇게 당뇨를 좀 이제 걱정하고 또 이제 좀 고도죠, 사실은. 걱정이 되고 있죠. 어때요? 당뇨 관련해서는 뭐 저도 뭐 당뇨에는 피해갈 수도 없고요. 우리 가족도 뭐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당뇨가 보니까 유전적 원인이 더 크다고 하던데. 네,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요,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모 모두가 당뇨일 경우에는요, 당뇨가 유전될 확률이 30%. 네.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만 당뇨일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확률은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 15%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당뇨가 있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일단 뭐 이게 김현철 씨가 걱정이 클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현철 씨의 일상을 함께하면서 식습관도 확인을 해봤고요. 생활 습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재밌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김현철 씨의 일상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스타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그 누구보다 특별한 변신을 한 스타 중의 스타. 그를 만나러 찾아온 이곳. 무언가에 집중한 모습이 꽤나 열정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과거 인기 개그맨에서 화려한 지휘 퍼포머로 변신한 김현철 씨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열공 중인 현철 씨. 오늘 이곳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라디오 DJ 하시는 이수경 누나가 다른 데서 나에 대한 클래식에 대한 뭐 그러한 그 애정, 사랑, 뭐 지식을 알고 라디오 좀 와서 좀 하라. 그래서 이제 매주 한 곡씩 단 내가 직접 원고를 써서 가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원고예요, 원고. 내가 뭐 직접 쓴 원고가 이렇게 10년 동안 쌓인 게 이만큼 된 거예요. 이 많은 원고를 10년 동안 매일 준비하셨다니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원고를 작성하다 말고 갑자기 야, 예. 아하, 참. 이거요, 혈당을 좀 체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복 혈당을 좀 말이죠,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혈당 관리도 좀 해야 돼요. 혈당 체크는 얼마 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현철 씨가 매일 꾸준히 하는 일과라고 하는데요. 109 나오네, 109. 네, 김현철 선생님하고 방송 진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 코너 유쾌한 클래식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냥 뭐 모든 자료를 다 저 노트 한번 보세요. 저 그냥 빡빡하게 다 준비해 오고. 네, 정말 성실해요. 쑥스러워. 현마야로 활동하는 개그맨 김현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다지오는 알죠? 아다지오는 느리게. 예, 느리게인데 여기에 맞죠? 소스텐 루토가 붙어요. 그래서 느리면서 침착하게 음을 끌듯이, 그러니까 시면서 건반에 뚱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끌어주면서 그런 포인트를 맞죠? 감상하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착 감기면서 행복한 아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풀어주는 남자 김현철. 이런 설명이면 클래식도 어렵지 않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끄러워. 선배 안녕하십니까? 빨리 와. 오늘 차가 많이 밀렸어. 야, 네, 사이렌이 짧다. 좀 이렇게 좀 하네. 길게 빼봐. 네. 좀 밀렸습니다. 알았어. 야, 후배입니다. 인사 좀 해. 네. 안녕하세요. S본부 6기 개그맨입니다. 지하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친한 후배 지하철 씨가 현철 씨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번에 보니까 당 수치가 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높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저는 좀 몸 걱정이 돼서 병원에 한번 가서 당 수치를 한번 검사해보기 위해서. 어딜 가지고 그러셔? 병원 가서 이제 당 수치 좀 뽑고. 네. 잔뜩 긴장한 모습의 현철 씨. 정확한 검진을 위해 체혈을 하는데요. 저희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 검사를 했어요. 당화혈색소 수치는 지난 3개월간의 당뇨의 평균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혈액 검사 결과는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바로 이제 검사를 한 거라서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안심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현철 씨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침서부터 움직였더니 배고파. 야, 이거 야채. 나 이거 좋아하는데 파김치. 그렇죠, 파김치 좋죠. 파김치. 좋아. 샐러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식당을 찾은 두 사람. 가득 차려진 만찬이 그들을 반기는데요. 밥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그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소식을 하시는 밥도 요만큼만 드세요. 막. 주먹밥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요 정도만 밥은. 요만큼만 먹으라고? 그렇죠. 시골 말로 고양이 오줌만큼만 먹으라고? 이야. 아무튼 뭐 그 정도만 드시면서. 자, 탄수화물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뭐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 이제 내가 있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그럼 뭐예요? 딱. 난 이거 뭐 매번 먹으니까 이렇게 요 정도. 한 스푼 정도가 좋아. 얘가 당뇨를 좀 잡아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마시면 돼, 물처럼. 그렇게 하고 건강 챙기시는 거예요? 그럼. 현철 씨가 당뇨 관리를 위해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이제
이제 아까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운동을 좀 하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운동을 격하게는 또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운동은 못하지만 그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러 가야죠. 그거 할 거야? 해야죠. 이야, 진짜 이거. 도대체 그게 뭐길래 바쁘게 이동한 두 사람이 도착한 이곳. 여기입니다. 짜잔 짜잔 짠짠. 현철 씨, 이건 드럼 아닌가요? 솔직히 저처럼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몸에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나 좀 움직이면서 즐겁게 땀 내려고 드럼을 치면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어울리는 뭔가를 찾으셔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쏟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말이죠. 저만의 노하우인데 이거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운동 전 식후 혈당 체크도 잊지 않는 현철 씨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봐요. 갈 수 있겠어요? 가요. 좋아. 드디어 현철 씨만의 운동 스타트! 지휘를 할 때만큼 열정적인 모습인데요. 실제 드럼은 분당 190회까지 심장 박동을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 경기를 할 때 스포츠 선수들의 심박수와 비슷하다는데요. 열정적인 합주를 마친 두 사람, 운동 제대로 됐겠는데요. 누가 제일 간단해 이거.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 혈당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현철 씨. 4, 2, 1. 운동 후 현철 씨의 혈당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현철 씨의 혈당 수치, 또 그의 건강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김현철 씨가 상당히 즐겁게 샀는데 네. 드럼은 전화를 처음 친 것 같아 보여요. 예. 아니요, 저기를 이제 가끔씩 저희들이 가는데 전화를 따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저거 이제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이 안 와가지고 저희들이 키고 하다 보니까 좀 소리가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예요. 폼은 괜찮구만 뭐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저희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혈당을 재는데 좀 결과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결과가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김현철 씨의 혈당 수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공복 혈당 그리고 식후 2시간 당화 혈색소 수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뇨 여부를 판단할 때 혈당 수치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시간별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공복 혈당이랑요, 식후 2시간 혈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재는 혈당이라서 우리가 금식하기가 힘드니까요. 보통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혈당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거는요, 전날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당뇨 환자들, 1형 당뇨, 2형 당뇨 환자들에요. 당이 잘 조절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의 의미는요. 우리가 식사를 막 하게 되면요. 식사한 지 10분 후부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식후 1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피크치에 오릅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되면요. 혈당이 식사 전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식후 2시간 혈당은요. 그래서 식사 후에 고혈당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나 이걸 판단하는 지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좀 높고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 조절이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공복과 식후 2시간에 이 혈당 재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당화 혈색소 저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탁 재면서 이제 순간의 혈당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당화 혈색소는요. 우리가 딱 피를 뽑는 순간부터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에요. 평균 혈당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당뇨 환자들은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복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복 혈당은 조절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식사 후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평균을 내가지고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당뇨를 진단하게 되고 이 당화혈색소는 6.5%를 넘을 때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당화혈색소로 당뇨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VCR 시작하기 전부터 네. 김현철 씨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긴장되죠. 했거든요. 지금도 약간 표정이 상기되는데 이 결과를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부분 조금 높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얼추 보기에. 네, 하나씩 볼게요. 공복혈당은 정상이 100 기준이죠. 예, 100이에요? 근데 109가 나왔어요. 109. 정상은 넘었는데요. 공복혈당은 126이 넘으면 당뇨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네. 예.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면 정상인데 131 정상이죠. 미만이요? 네. 식후 2시간에 그 혈당은 정상이라고요? 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잘 조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화혈색소는 5.6% 이내가 정상인데 5.9%. 5.9. 그러면 2, 3개월의 평균 혈당은 정상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0.3밖에 안 오버됐는데 저거 심각합니까? 저건 평균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1%를 떨어뜨리려면요. 평균 혈당이 30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이제 숫자가 0.3이지만은 혈당으로 치면 조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현철 씨는 당뇨 전 단계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VCR에서도 봤는데 계속 많이 찌르셨잖아요.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한테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이걸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찌르시면요. 결국은 환자분들이 손이 골무처럼 딱딱해져서 오세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니까요. 월요일에는 공복혈당을 재시고 화요일에는 아침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이 되시면 점심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시고요. 목요일에는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인의 이제 트렌드를 좀 보시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식후 혈당들이 좀 조절이 안 되고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서 당뇨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진단을 해가시고 당뇨 전 단계이실 때는요. 본인이 어떤 혈당들이 조절이 안 되는지를 보면 그걸 타겟 삼아가지고 조금 더 조절하시면 당화혈색소를 더 떨어뜨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철 씨의 생활 습관 동영상을 보시면서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발견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치명적인 생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 좋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아주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거는요. 아주 좋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니까요. 네. 근데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습관이라서요. 사실은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식사 시간인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현철 씨 식탁인가요? 늘 저렇게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후배가 샀어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 먹는구나. 불고기에다가 쌀밥에 반찬이 많네요. 아니, 저 정도 먹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크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 탄수화물이 좀 탄수화물. 탄수화물.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생활 습관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습관에? 아니, 저거 그저 완전한 탄단지 아닙니까? 탄단지. 단백질까지? 단백질?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고기. 긍정적인 김현철 씨 편을 제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고, 또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일일 일식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일 일식이요? 네.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일일 일식을 하시고.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침잠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점심 겸 저녁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드시다 보면은 또 이게 정확한 일일 일식이 아니라 시간대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드시는 양도 그렇게 일일 일식을 하시다 보면은 급하게 또 빨리 드시고. 많이 먹어요, 또. 네.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 섭취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과하게 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각 에너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하게 섭취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당으로 이제 변해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하게 섭취하다 보면은 이 축적 초과량을 다달하기 때문에 초과량에 다달하기 때문에요 이 초과된 글리코겐 같은 경우 이제 포도당으로 남아서 복부의 지방으로 변해서 축적이 되면서 복부 지방으로 이제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이러한 빈번하게 빠르게 분비가 되다 보면은요 이제 과하게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인슐린 분비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된다 하더라도요.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게 문제적 생활 패턴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또 이제 어떤 습관 하나로 끝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더 어떤 있을 게 것 있는지 같은데. 영상 또 확인해 보죠. 드럼. 네. 아까 나쁘지 봤잖아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서 이게 운동일까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본인은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 거. 같고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튜닝이 안 됐나? 왜? 근데 운동의 느낌을 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땀을 좀 많이 흘리나요? 드럼 칠 때도? 제가요 발바닥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뛰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드럼은 운동 삼아서 이렇게 그죠? 왜냐면은 이쪽 발로는 페달을 밟고 이쪽 발로는 그죠? 여기 있는 북을 밟고 양손을 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다 이거죠? 전신 운동되고 땀도 나고 그래서 운동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는데 정신 운동은 될 것 같은데 육체 운동은 그다지. 궁금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느낌이 씨 의견에 조금 편을 좀 드려드리고 싶지만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동작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팔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팔을 움직이시다든지 발을 움직이시다든지 일정 동작만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우리 키우셔야 돼요. 당뇨가 있어야 되면 허벅지 근육을 빨리 키우셔야 되는데 그 근육을 키우는 데는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 이 근육 자체에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적어지게 되면 그 활동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벅지 근육을 좀 키우시고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요. 허벅지 온몸 근육의 3분의 2 정도가 있고요. 이 허벅지 근육은 온몸 포도당의 약 70%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허벅지 근육량이 많을수록요. 식후 혈당은 안 오르거든요. 연구를 해봤더니 국내 성인 32만 명을 대상으로요.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의 유병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허벅지 둘레가 길수록 당뇨병 위험이 낮다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사람이요.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을 봤더니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사람보다요.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허벅지는 괜찮잖아요. 허벅지 괜찮잖아요. 아직까지 허벅지는 그래도 좀 그죠 있는 편인데 제가 그 드럼을 운동 수단으로 생각했던 제 생각이 정말 수준 이하였고요. 앞으로 말이죠 정상적인 운동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뇨는 정말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가 있죠. 네, 새로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건강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최고의 건강 비법이라고 해서 최건비 시간입니다. 최건비. 네, 오늘 첫 순서 배우 선생님 준비하셨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최고의 건강 비법은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도인 안교 방법입니다. 도인 안교법. 도인 안교? 네, 몸을 좀 늘리고 평형 자체를 좀 잡혀주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망막병증이 생기게 되면 눈의 시력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시면서 평행 감각을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를 앓은 지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낙상사고를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균형 감각이 없어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법이 태국권의 금계독립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황금빛 닭이 한 발로 서는 자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운동을 좀 응용하셔가지고요. 눈을 감고 해보시면 좀 더 다리 근육이나
평행 감각을 한번 유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김은재 씨하고 윤영희 아나운서. 금계 독립 무슨 사자성어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태워주시고 김은재 씨 이쪽에 예. 해주실게요. 일단 첫 번째 준비 자세입니다. 그래서 양팔을 살짝 벌려주시고요. 양다리를 살짝 벌려진 상태에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약간 어깨 넓이 상태로 벌려주시고요.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팔을 올려주실 때는 눈썹 위쪽으로 조금 길게 높게 살짝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한꺼번에 쭉 올려주세요. 네. 같은 손에 같은 다리. 같은 손에 같은 다리입니다. 흔들려. 김현철 씨 흔들려요. 예. 그래요? 이 상태에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목에 힘을 쭉 풀으셔서 들린 다리에 발끝을 살짝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시면 한쪽 팔과 그러니까 기대고 있는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좀 되시죠. 네. 예. 아니 눈뜨고 하는데도 어려운데요? 눈뜨고도 쉽지 않으시죠. 자, 반대쪽 다리를 팔을 내려주시고 한에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한번 올려주십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입으시니까 도인 같습니다. 산에서 막 내려오신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왼쪽 다리를 내려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잘하시네요. 흔들림이 하나도 없으시네. 반대쪽으로 다 내려주시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는 해야죠 이걸. 예, 요거를 눈을 감고 해보시면 조금 더 균형 잡치를 좀 잡아주시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랫배에 힘이 콱 들어가는데요. 자, 넘어지시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요 눈 감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 이게. 김은재 씨가 아까 드럼만 치시다 보니까 아마 하체 근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거 김은재 씨 집에 가서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네, 아니 몸에 막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좀 키우시고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금계 독립 황금빛 달기 한 발로 서는 자세 이 두 분께서 잘 배워봤는데 어떠세요? 두 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이것도 진짜 운동인 것 같아요. 균형 잡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이 저 정도가 운동 될까 해보십시오. 아니. 운동 효과 있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 다음 건강 비법도 살펴볼까요? 네,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앞서 김현철 씨 영상 보면서 선생님들이 그건 잘못했어요. 계속 혼만 내셨거든요. 너무 그렇죠. 혼내시니까. 근데 의외로 잘하고 있던 점도 있었다고요. 칭찬. 네, 저희가 제가 앞서 잘한 게 있었어요? 네, 앞서 이제 김현철 씨 식습관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저도 놀랍네요. 네. 뭐죠? 본인도 모르는 비법. 뭘까?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저것을 드신다는 것. 그래요. 아까 뭘 드시는 진짜. 물에 저렇게 흔들어서 드시던데. 예. 바로 말이죠. 저겁니다. 제가 말이죠. 사실 저것 때문에 안심을 하고 버틸 수 있었지 않냐. 정말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바로 여주. 여주를 저렇게 타서. 난 당뇨 괜찮아 하던 게 바로 여주에 있었군요. 여주가 약간 오이처럼 생겼는데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거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여주 하면은요, 여러분도 형태 아실 거예요. 당뇨 잡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주는요, 인도 등의 열대 아시아 지역의 원산지이고요. 독특한 열매 모양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관상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주가 최근에요, 혈당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원료로 절차를 받은 항목이 1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미숙 여주의 주정 추출 분말 또한 식후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기능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당뇨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건가요? 네, 여주 열매 씨에는요, 인슐린과 유사한 화합물인 폴리펩타이드, 즉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포도당 연소를 도와서 혈당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요. 또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의 일종인 카라틴 성분 또한 항당뇨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곳은 췌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 카라틴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췌장의 혈당 조절 기능을 좀 도와주게 되고요. 또 혈당 조절을 하는 베타 세포의 활성화
도와주고요. 또 손상된 베타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혈당 수치에 관한 여주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쥐한테요, 여주 추출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요, 혈당 수치가 49%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고지방식하고요, 여주 추출물을 같이 먹였더니요, 공복 혈당이 25% 감소했고 인슐린 기능이 54% 개선된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여주에 대한 효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주를 약재명으로는 쓸꽃자에 오이과자를 써서 고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보충시켜주고요. 갈증, 당뇨가 있으면 갈증이 생기거든요. 이 갈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중국의 약학서인 본초강목을 보게 되면 쓸데없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도요, 전통의학의 약재 중 매우 중요한 약재의 12가지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효능이 탁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쓸고자요. 그래서 여주하면 약간 좀 쓴맛이 나는군요. 다 익으면 좀 쓴맛이 덜하지 않을까요? 네, 여주는 이제 열매가 익을수록 쓴맛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약효도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주의 이제 약효 성분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보시면요, 미숙과인 어린 여주를 섭취했을 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개화한 지 약 7일에서 10일 사이에 수확한 여주의 핵심 성분이 모모르테신과 또 비타민 C가 이 시기에 최대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여주에 쓴을 두고 쓴맛 나는 오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쓰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여주는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쓴맛 나는 오이라고도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요. 특유의 쓴맛 같은 경우에는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 때문이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주 속의 화합물인 피인슐린, 또 카라틴, 그리고 모모르데신, 이 세 가지 성분들이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전 환자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도 잡고, 그리고 당뇨 합병증, 당뇨 전 단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주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냥 뭐 물 같아 보이는데 이게 한번 맛 한번 볼까요? 이거 아주 괜찮아요, 맛이.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간 쓴맛 날 줄 알고 가구하고 왔는데 안 쓰죠, 생각보다. 우리 물맛이 좋은데요? 끝맛이 살짝 약간 그린한 맛이라고나 할까요? 요거 원샷 해야 돼, 원샷. 그렇죠. 단맛이 좀 나는 거 제가 사실 말이죠. 단맛이 나요. 제가 좀 먹어봤잖아요. 근데 저도 말이죠. 그 당뇨 때문에 여주를 먹는데 여주 쓴맛보다는 살짝 단맛이 있다 이겁니다. 얘가 오히려 혈당을 좀 올리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걱정되고. 네, 쓴맛에 이제 생여주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이 여주 드셔보시면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제 그 이유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소화가 되지 않은 식이섬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맛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생유주 드시게 되면 많이 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말로 농축해서 드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고요. 물이라든지 우유, 요구르트 같은데 좀 편하신 대로 타서 드시면 간편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주가 이 당뇨 외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이 또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요즘에 이제 면역력이 화두잖아요. 여주에는요,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여주 100g당요. 비타민 C가 151mg. 그래서 오이에 15배나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는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요, 피부 트러블이나 그리고 보습, 진정 효과에도 있어서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여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요.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는요. 비타민 A로 바뀌기 때문에요. 눈의 피로에도 좋고 시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력에 좋고 시력에 좋고 뭐 피로에 좋고 정말 너무 좋은데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서 많이들 드시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주에요. 공액 리놀렌산 CLA 성분이 있어요.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공액 리놀렌산은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요, 보통은 심혈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공액 리놀렌산의 주요 성분은요, 우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요, 우리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이제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요, 이뇨작용을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체내 부종 성분, 부종을 좀 부종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네, 일단 효능이 가장 높은 7일째 섭취를 하시려면은요, 이제 외국산의 경우에는 시기를 딱 맞춰 섭취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여주의 씨앗 부분에는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독성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주가 이제 껍질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먹다 보니까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좀 다른 성분들이 좀 올 수가 있어서 국내산인지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주의 효능들도 주의할 점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김현철 씨 소감 짧게 들어볼까 어떠셨어요? 저희 말이죠. 어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럼요. 예, 건강 다들 말이죠. 유념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저희요. 엄마는 돈이다 그러셨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인생 꽉 건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혈당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행복한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예인 씨, 네. 오늘 밤 채널 A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늘 첫 방송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2 딤프 뮤지컬 스타가 오늘 첫 방송됩니다.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을 위한 차세대 뮤지컬 스타 발굴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네, 정말 신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몇 시라고요? 오늘 밤 11시 10분이니까요. 네.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 MC 김한태 아나운서 함께 해줘서 저 너무 즐거웠어요. 자주 나왔으면 좋을 텐데. 네. 또 뵀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이재용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